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좀 이어서 시가총액, 영업이익, PER, 배당 수익률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건 잠깐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딱 세 가지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고 얘기 드렸고, 첫 번째는 이 기업의 현재 어떤 시세, 예를 들어서 아파트처럼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이다, 20억이다, 10억이다. 신도림은 20억대다. 그러면 30평 아파트가 20억대 아파트가 이제 비싼 건지 싼 건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이 가격을 보지 말고 주가를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보자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39만 원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42만 원입니다. 그럼 42만 원짜리 포스코홀딩스가 더 비싼 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90조기 때문에 더 비싸다. 가격 캐파가 크다.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업의 그냥 단순 숫자, 에코프로가 64만 원이니까 와 이게 훨씬 비싸다. 이게 뭐 값어치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라기보다는 시가총액을 보면 얘는 20조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게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기준 잣대. 우리 30cm 자, 한 자라고 표현하죠. 60cm 두 자, 30이 세 번 곱하면 90cm 세 자. 그러니까 어항 같은 경우 뭐 두 자왕, 세 자왕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 자라는 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 피트, 우리 그다음에 속도도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을 쓰고 막 그러는데 단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 두자라는 표현을 쉽게 한 거죠. 뭐 팔 하나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습니다. 피트도 어떻게 보면 발 하나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시가총액이 91조고 포스코홀딩스는 36조고 LG화학은 32조고 삼성 SDI는 31조고 에코프로는 21조고 포스코 퓨처엠은 20조고 에코프로는 17조다라는 거, 요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 주식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회사의 규모가 정말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좀 들여다보려면 두 번째로 이제 영업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내가 1억이란 돈을 은행에 맡겨도 4%를 주는데 1억이란 돈을 자본금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영위했을 때 4% 이상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기업의 목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90조의 평가가 되고 있다면 최소한 얘가 4% 이상의 이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맡긴 것보다 나으니까. 예, 그래야지 얘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36조짜리니까 최소한 3조. LG화학도 30조짜리니까 최소한 3조. 에코프로도 20조짜리 회사니까 최소한 2조. 포스코퓨처엠도 최소한 2조. 10% 이상 정도는 돈을 벌어야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이 이 돈을 벌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주주 환원 정책으로 돈을 배당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은행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줘야 된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을 꽤 주는 편입니다. 얘는 지금 약 한 2.9%. 그러니까 2차전지 주식을 샀는데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도 있고 앞으로 발전도 하는데 배당까지 준애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인 거죠. 올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포스코홀딩스가 분기 배당인지 연말 배당인지는 저도 이 주식을 DPS가 요즘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분기 배당을 하네요. 그렇죠? 2,000원, 2,500원, 2,500원에서 한 1년에 한 만원 정도 줍니다. 예. 아무래도 한 번에 배당을 주게 되면 배당락이 떨어지게 되니까 요즘 은행들도 그렇고 대부분 트렌드가 분기 배당으로 좀 전환, SK텔레콤도 분기 배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배당락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배당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주를 내가 만약에 산다면 너 지금 조금 2차 전지 사. 그럼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사겠죠. 왜?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라는 게 이제 대주주 지분인데 당연히 이제 이런 기업들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는 대기업이니까 대주주가 다 기업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높겠죠. 대주 지분이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LG 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자사주에 뭐 포스코 우리사주, 국민연금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삼성 SDI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관계사 SK이노베이션은 SK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얘들은 굳이 뭐 대주주 지분을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영업이익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요 영업이익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은 이제 우리가 개념 잡았으니까 그럼 LG 에너지솔루션이 90조짜리를 사니까 최소한 9조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벌고 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1년에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연간으로 자 작년 기준으로 1조 2천억, 올해 2조, 내년에 4조, 2025년 7조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지금 당장은 2조에 올해 2조 정도 돈을 버는데 그러면 90조짜리 회사가 터무니없이 돈을 못 버는 거죠. 2조 보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곧 25년, 30년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10배, 10%에 관한 PER 10배 정도 수준으로 돈을 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떨어진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그냥 상장되자마자 바로 주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가격을 그렇게 매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는 왜 30평짜리가 50억이냐 짓자마자 왜 50억이냐 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그게 그 압구정만의 어떤 입지 브랜드 효과가 있는 거죠. 압구정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고 나는 이 정도에서 땅에서 살려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네. 두 번째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사업 자체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만약에 얘네들 중에 하나 사라 하면 포스코홀딩스 사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두 번째 요건인 영업이익이 부합을 하죠. 자, 36조짜리 회사니까 최소한 3조를 벌어야 되는데 4조 벌었네요. 그렇죠? 10% 이상 벌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네, 3조 정도 벌었으니까 PR이 딱 10배 떨어지는 거죠. 얘가 그냥 가장 베이직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PR이 118배.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뒤 정도가 되어야지 포스코홀딩스 정도 수준의 아까 얘기했던 한 10조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어차피 10조 뒤에 확실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그냥 선반영돼서 이제 올라간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철강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확장되면서 더 이제 성장성이 커진 거죠. 성장성이 없던 기업이 성장성이 커지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SK이노베이션, SOL, 그 다음에 GS 언제까지 기름 팔아서 돈을 벌 거냐. 성장성이 없지 않냐. 그냥 맨날 소 젖만 짜서 캐시카우 기업 우유만 팔아 먹을 거냐.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우유를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목장에서 목장 주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옆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지어보자. 어떤 거 펜션 사업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목장 견학 사업을 해보자. 아니면 뭐 목장에서 나오는 이 신선한 풀 영양분을 이용해서 뭐 친환경 사업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10% 20% 점점 증가하면서 미래 산업이 된 거죠. 그 펜션을 지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 다음에 그 펜션을 지어서 대박 났는데 좀 더 확장해서 캠핑장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계속 앞으로 미래 목장을 뛰어넘는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포스코는 사업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원래라면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시면 LG화학이 아까 얘기했던 시가총액이 30조짜리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3조 찍어야 되는데 3조 찍고 있잖아요. 대략 뭐 2조에서 3조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G화학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분할이 안 되었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둘이가 이제 분할이 되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을 품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도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뛰쳐나왔는데 얘의 가치가 너무 이제 증가해버려서 둘의 회사의 합산이 120조 가까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더 크게 성장해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 평가가.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을 사느냐 포스코홀딩스 사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어떤 그 성격상 좀 더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LG화학은 이제 2차 전지주라고 좀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제 삼성 SDI. 자, 삼성 SDI를 또 보겠습니다. 그냥 삼성 SDI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3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45만 원이야. 둘 다 똑같은 45만 원인데, 42만 원인데, 39만 원인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39만 원이 더 싸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더 싸게 보인다라는 거죠. 왜? 똑같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30조짜리 회사인데 영업이익을 아까 얘기했듯이 LG 에너지솔루션보다 더 많이 지금 현재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겠죠.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매출이 34조, 삼성 SDI가 23조. 매출은 좀 많이 빠지네요. 근데 앞으로 삼성이 더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를 더 해나간다면 더 이익이 더 증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이 회사는 지금까지 쌓아온 영업이익도 좋고 앞으로 쌓아나가는 이익을 가지고 계속 재투자 증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요는 당연히 커지겠죠. 2차 전지는 뭐 수요에 대한 곡선을 우상향으로 안 보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죠. 대신에 최근 주가는 그 우상향 곡선이 아니라 수직 상승 곡선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면 지금 45만 원인데도 아무도 투자 손실을 안 받고 있겠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 보듯이 이 기업이 천천히 우상향을 했다면 지금 그냥 이 76만 원이라는 가격 오버슈팅 없이 지금 42만 원이라면 굉장히 알뜰살뜰한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 섹터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겠죠. 근데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이나 추천을 해서 요걸 먹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요 구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주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상관없이 마치 눈치 게임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제 5 이상 부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7, 8, 9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술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1, 2, 3, 4, 5까지는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잘 되어 오다가 순식간에 나머지 4명이 5명이 전부 동시에 6을 불러버린 케이스인 거죠. 뭐지? 웃기죠. 웃긴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6이 불러지니까 너도 나도 이 40만원짜리 회사가 70만원까지 가는, 2배가 폭등해버리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이 30만원짜리 회사가 60만원까지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일시적인 어떤 모습이었다. 근데 2차 전지 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올라간 것도 문제는 아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로 인한 일종의 해프닝 같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프닝이 끝났다.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는 뭐 여기서 이제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그 해프닝을 이제 조작한 사람이 있겠죠. 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겠죠. 그럼 1, 2, 3을 부르는 사람들은 안정권이고 술도 안 마셨고 맨정신이니까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6, 7, 8에서 뭔가 터질 걸 예상하고 좀 더 나쁜 방식으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한 거지. 이 사람들은. 나는 이미 수익이 충분히 났고 수익 난 주식을 다 팔았고 난 돈이 많고 얘가 올라온 것이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친듯이 공매도를 쳐서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났고 오늘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래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됐다 싶어서 오늘 수익 실현을 한 거죠. 또 마찬가지 이제 눈치 게임이 나온 거죠. 오늘 누군가가 눈치 게임에서 또 일을 불러버린 거죠. 공매도꾼들 사이의 눈치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20만원 초반에서 18만원, 19만원에서 주식을 다시 쇼커버링, 다시 재매수를 해서 수익 확정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빨리 돈을 버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또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5%까지 올라온 거죠. 그걸 이용해서 또 일반 매수세도 들어왔겠죠. 나는 공매도를 안 쳤지만 너 공매도꾼들이 이거 많이 공매도 친 걸 알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세력들이 이 주식을 사버리면 걔네들도 똥줄 타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올라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올라왔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NR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이 이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다? 10%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도 있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 이제는 좀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반발 매수가 나왔고 금리도 이제 좀 안정이 FOMC 회의가 뭐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제 이러면서 또 똑같이 국제유가를 베팅했던 친구들도 국제유가도 이제 뭐 더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이스라엘 하마스 뭐 전쟁한다고 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해서 국제유가를 많이 튀겼는데 이제 뭐 여기서 좀 계속 또 전쟁을 일으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국제유가도 좀 진정이 된다면 금리도 다시 좀 진정세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주시장이 다시 또 붐이 좀 일어나고 낙폭과대주가 좀 상승한다면 이쪽에서 또 매수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와중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또 이제 또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 좋다는 거죠. 자, 에코프로 BM이 오늘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얼마죠? 자, 21조입니다. 그럼 21조짜리에서 하니까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죠? 최소한 10% 2조는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4천억 정도 돈을 번다고 하네요. 예상되는 게 내년에 한 7천억, 2025년에 한 1조 정도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럼 한 5% 정도 버는 거죠. 그럼 2025년 정도만 되더라도 은행 금리 정도의 돈을 버는 회사가 되는 것이고 2030년 되면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그럼 10% 정도 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원래 이제 정상가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 너네들이 원래 가격대가 이 정도였으면 이렇게 혼나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 공매도 치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까지 이슈화 되지 않았을 건데 이 문제의 거품들이 꺼져서 정상적인 이제 맥주의 수준이 된 거죠. 어제 운동 끝나고 동생이 생일이라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근데 맥주가 그 딱 거품이 한 10% 20% 비율이고 맥주가 한 80% 정도 비율이었어요. 딱 먹기 좋죠. 거품이 아예 없으면 또 맥주가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맥주가 거품이 반이면 종업원 부르겠죠. 이리 오세요. 잠깐만 이리 오세요. 맥주가 지금 반이고 거품이 반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하겠죠. 근데 주식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에코프로 BM이 10만원 정도 수준의 가격인데 60만원까지 거품이 한 70%까지 올라온 거죠. 그럼 이걸 사야 되나요? 맥주라면 당연히 반품을 했을 건데 주식이니까 그 거품을 보면서도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밖에 안 판다고요? 예, 지금 우리는 맥주 반 거품 반으로만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좀 이따가 불꽃축제가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광안리 불꽃축제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안리에 있는 모든 그 불꽃축제가 보이는 뷰에 카페나 커피숍이나 술집은 다 30만원, 40만원 자릿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가야죠. 그렇죠? 그 편안하게 음식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지금 평상시 같으면 오늘 같으면 아무도 그렇게 30만원, 40만원 내고도 그 식당에서 밥을 안 먹을 겁니다. 근데 불꽃축제 하는 순간만큼은 그 돈을 내고 가서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런 구간이었다. 이제 불꽃축제 구간이었다. 근데 불꽃축제가 이미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 보니 내년에 다시 또 한다더라. 그러면 미리 선점을 해서 불꽃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내년에 올해 이제 여의도 불꽃축제를 갔다 왔는데 제일 좋은 자리 명당은 아침 7시에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오후 1시 정도 갔거든요. 8시에 불꽃축제가 시작되는데 그럼 충분히 저는 그 명당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의도 가서 텐트 쳐놓고 자리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안 쓰는 모자, 옷 같은 걸 던져놓고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6시, 4시나 5시쯤 다시 가서 이제 그 자리를 찾아서 이제 앉아서 즐겁게 불꽃쇼를 보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해했잖아요. 정보를 이용했잖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제는 정상적인 가격대로 온 게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20조짜리 회사인데 충분히 2조, 3조, 4조, 5조 돈을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확실히 벌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이제는 괜찮은 거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지금 매출이 5조인데 2년 만에 10조대로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아까 얘기했던 1조대, 2조대로 늘어나겠죠. 포스코 퓨처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불꽃쇼가 끝이 나고 사람들은 이미 이제 좀 떠났고 이제 내년에 대한 불꽃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는 그런 국면에 이제 좀 도달한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이게 근접했다. 쇼커버링을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포스코 퓨처엠을 50만원, 40만원에 엄청난 양으로 공매도를 쳐놨겠죠. 그럼 그걸 하루 만에 다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나눠서 사든지 어쨌든 사긴 사야 될 거거든요. 그게 오늘 일단 스타트가 좀 강하게 나온 것 같고 뭐 앞으로 한 여기서 일시적으로 2, 3일 정도 더 커버링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시가총액과 그 시가총액에 대한 영업이익.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이제 나중에 세금 떼고 뭐 떼고 차 떼고 포 떼면 이제 단기순이익으로 지켜 나옵니다. 그럼 그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라고 봤을 때 그 단기순이익 대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이제 PER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PER이 포스코홀딩스는 10배다. 지금 LG화학은 20배다. 삼성 SDI는 15배다. 에코프로는 75배다. 포스코 퓨처엠은 170배다. 에코프로는 454배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내가 찍어내는 이익보다 높게 10배로 높게 형성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 LG 에너지솔루션은 100배로 높게 형성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는 454배나 높게 형성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맥주라 비교하면 거품이 너 얼마나 꼈어? 라고 물어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는 10% 끼었어. 맥주 90 거품 10%야 라고 얘기하고 싶고 LG화학은 몇 프로야? 그러니까 맥주 80 거품 20이야. 예. 근데 에코프로는 어때? 거품이 450 빼고 맥주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 퓨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맥주 170%야. 거품만 170%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거품인 거죠. 근데 이 거품이 꺼졌을 때, 다 꺼지고 났을 때 다시 근데 특이하게 얘네들은 이 거품이 사라진과 동시에 맥주가 바뀐대 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믿고 있는 거죠. 다 맥주로 바뀔까요?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거품은 거품이지. 아니야. 이 맥주는 달라. 이 2차 전지 거품이거든. 그래서 이 2차 전지 거품은 거품이 맥주로 바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걸 믿고 사람들이 이제 잘못 투자 판단해서 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렇게 맥주로 바뀌긴 합니다. 이 2차 전지라는 거품들은 순수하게 맥주로 바뀌긴 할 겁니다. 대신에 시간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걸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최근 단기적으로 생긴 거품은 일시적으로 생긴 거고, 그 일시적인 생긴 거품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제거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저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를 못 샀던 분들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해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제 서서히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공매도꾼들이 더 강하게 한 번 더 밀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금리 상황, 미국의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저전지 시장, 테슬라 움직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살피긴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못 샀던 분들이라든지 사고 싶었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봐도 될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삼성 SDI 같은 기업은 굉장히 건실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목장이 있는데 젖소도 우유가 쭉쭉 나오고 있고, 그 옆에 펜션도 짓고, 그 다음에 뭐죠? 캠핑장도 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주식을 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 있게 보고 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노하우가 쌓여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관찰하시면 좋은 도움 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